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은 책방 나은입니다.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? 내가 이러려고 이걸 시작했나? 하는 생각이요. 아, 내가 진짜 이 어떤 직업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, 진입을 했는데, 아, 내가 이러려고 사업을 시작했나?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 회사에 들어왔나? 하는 정도의 굉장히 실망감 드는 어떤 잡무를 하거나 뭔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게 될 때, 혹은 내가 생각했던 멋진 퍼포먼스를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이게 되게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닌 것 같고, 왜 나한테 이런 부질없는 일을 내가 맡아야 되지? 이런 소일거리 하려고 내가 이곳에 들어온 건 아닌데, 이런 허드렛 일 하려고 내가 여기 온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. 저도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는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시기들을 항상 꼭 이제 어떤 관문을 처음 진입할 때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기는 단계에서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이제 해야 되지?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사실 제가 저번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있었죠. 인디펜던트 워커가 돼야 된다. 그러니까 홀로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얘기인 즉슨 내가 그냥 혼자 일하고 혼자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도 어디든 연결되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였거든요. 그리고 내가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뭐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내가 디지털 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또 그 일로써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을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말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? 일당백을 해야 되잖아요. 나 혼자 A부터 Z까지 일단 하는 거란 말이에요. 물론 내가 이제 하다가 일이 너무 많아지고, 아,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은 사이드로 이제 도와줄 어떤 사람을 역할을 분배해서 일을 나눌 수 있겠지만, 처음부터 내가 내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내가 프리랜서로 그리고 이제 인디펜던트 워커로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사람을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정말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잡무도 스마트하게 빨리 해내는 능력인 것 같아요. 점점 갈수록 인건비가 비싸지잖아요.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쉽지 않고,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임금의 수준은 높아지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쉽게 고용하는 게 좀 망설여져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쇼핑몰을 하려고 해요. 온라인으로 내가 온라인에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업종의 제품을 재화를 나는 디지털상으로 팔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기획하고 물론 이제 오더를 이제 관장하고 모든 상품을 총괄하는 게 나겠죠. 그런데 상품을 선정하고 뭐 진열하고 마케팅하는 것도 내 일이지만 그거를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고객을 응대하고 그리고 제품을 포장하고 배송하고 하는 등의 일들도 처음엔 다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. 물론 대행 업체를 쓸 수 있겠죠. 그런데 처음에 수입이 얼마나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정 수입이 명확하지 않은 인디펜던트 워커에게 혹은 개인 사업자에게 처음부터 외주를 준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랬을 때 정말 하찮고 사소한 일, 아,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렇게 일 시작한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이어도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,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.
근데 잡일이나 어떤 단순 반복 업무들, 그리고 조금은 허드렛 일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도 뭐 타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재능의 문제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.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든 간에 처음이 있고 어색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을 담을 수 있죠. 와, 하기 싫다. 혹은 하기 좋다. 재밌다.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,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. 아니야. 나 이 일은 나한테 진짜 전혀 쓸데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해야 되네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 일을 규정 짓고 그거에 의미 부여를 하는 주체의 대상 자체도 나라는 사람인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제가 처음에 마케팅 회사를 들어갔을 때 홍보와 마케팅을 겸하는 회사였어서 홍보한 자료를 제가 어시스턴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스크랩을 하는 것도 저의 일이었어요. 막내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간 홍보를 했던 결과물들이 하나의 오프라인 상에 스크랩북이 나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디지털 상으로 스캔본으로 모아서 파일로도 제출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했는데 두 가지 다 단순 반복 업무였어요. 일단은 홍보에 대한 결과물들을 잘 이렇게 수집하는 게 1차고요. 그리고 그 수집한 것들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스크랩북 같은 경우에는 작두를 써서 잘라주고 예쁘게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파일에 모아서 넣어주고 순서대로 넣어주고 뭐 우리 제품이 보여지는 보여지는 결과물에는 뭐 스티커도 붙이고 화살표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 이렇게 잘했다라고 이제 어필하는 거예요. 이게 되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라서 이제는 안 하는 회사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게 라떼 같은 말이긴 한데 제가 이제 막내로 일할 당시에는 한 2, 3년 동안은 계속 그런 오프라인 상의 종이로 된 스크랩북을 만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일이 굉장히 매월 그리고 브랜드마다 각각의 이제 스크랩북을 만들다 보니까 그 스크랩북을 만드는 데만 해도 홍보하는 거 이상의 시간이 그만큼의 시간이 들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와, 또 작두질 해야 되네. 아, 또 파일 처리해야 되네. 또 스티커 붙여야 되네.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했고 또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다가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그 달에 있었던 홍보 결과를 이제 캡처해서 이제 정리해서 빨리빨리 넣어야 돼요. 근데 그 작업을 할 때도 와, 이 무한 캡처들 이거 복사하기 붙여넣기 또 광고도 안 보이게 지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와,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시간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내가 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이제 서포트해서 같이 만든 나름의 결과물이니까 이왕 할 거 잘 하자. 그리고 좀 신경질 날 때도 있고 좀 짜증 날 때도 있지만 이왕 할 거 빨리 하자.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빨리 해서 이걸 빨리 해치우고 다른 생산적인 일을 또 열심히 해보자.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의 사수였던 이제 직장 선배분이 이제 계속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줬어요. 아,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아.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느려져. 이렇게 해. 라는 어떤 조언들을 해줬었는데, 그게 이제 그때는, 아, 나 맨날 혼나는구나.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런데 그때 이제 또 한편으로는 계속 혼나기 싫으니까 적어놓고 계속 고치는 거죠. 어차피 일은 결과는 똑같아요. 결과가 나온 걸 스크랩해서 책으로 만든다. 뭐 파일로 캡처해서 모은다. 이 결과는 똑같지만 저의 일하는 방식에 계속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한 거죠. 아, 이번에 이런 걸로 지적을 받았으니까 다음번에는 이걸로 똑같은 얘기를 듣지 않게 이걸 개선해보자. 아, 이거를 작두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작두질 횟수를 줄일까?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작두질로 빨리 작업물이 나올까?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방향을 맞춰서 빨리 바로바로 낄까? 뭐 스캔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고 렉이 걸리지 않고 빨리빨리 한 번에 많은 양을 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 계속 카운팅도 하고 기록도 해보고 하면서 나름의 요령을 만든 거죠.
그때는 내가 진짜 잔머리가 좀 많이 굴리는 성향인 것 같다. 진짜 머리를 너무 굴린다.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, 이게 무슨 뭐 소용이 있겠나 싶으냐마는 퇴근이라도 좀 일찍 더 해보자. 뭐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셀프로 웨딩 준비를 하면서 이제 청첩장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이제 칼질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자르다가 이렇게 손을 다친 거예요. 그래서 제 최근 영상 보면 제 엄지손가락이 계속 이렇게 밴드가 붙어져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다치고 나니까 칼질을 막 이렇게 또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. 이걸 내가 이제 와서 뭐 다시 주문을 해서 업체에 맡기자니 너무 디자인한 시간이 아깝고,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부탁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바로 사람을 부르기에도 미안하고. 그래서 그때 일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나 그때 작두로 이제 막 폭풍 커팅 했었는데 집에 작두 하나 있으면 진짜 빨리 할 것 같은데 많이 비싸려나? 이러고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. 근데 생각보다 안 비싼 거예요. 그냥 좀 비싼 칼 산다? 뭐 이런 느낌 정도? 칼판이랑 뭐 칼 사면 그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작두를 샀어요. 나 사고 쳤어. 주법 꼬라지 하고 도와줘. 그래서 작두로 이제 칼 이렇게 종이를 커팅을 하니까 진짜 일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작두질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또 그게 나한테 별 필요 없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알바를 썼다든지 이제 그거에 대한 빨리 하는 스킬을 익혀놓지 않았으면 있어도 잘 다루지 못했을 거고 제가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이런 난감한 상황에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머리를 못 굴렸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덕분에 저는 이제 이거를 전체를 다 커팅을 맡기면 몇만 원이 들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도 또 그 사람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고마우니까 뭐 수고비라든지 뭐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그냥 이 작두비 뭐 만 원대, 2만 원대 돈을 들여서 편하게 커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별것 아닌 어떤 예시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어떤 허드렛 일, 뭐 되게 잡다한 일, 그런 것들, 단순 반복하는 일들을, 그거부터라도 열심히 또 더 효율적으로, 이왕이면 더 꼼꼼하게 잘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나중에 내가 혼자서 많은 일을 한 번에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을 때 굉장히 총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결과를 저는 만나게 됐어요.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, 뭐, 내가 지금 어떤 청소하는 일만 맡게 된다든지, 어떤 일을 배울 때, 뭐, 풀칠, 아니면 가위질, 뭐 하다못해 택배, 뭐 이런 정리만 할 수도 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쇼룸을 이제 관리를 했었으니까 옷 정리만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순간에는 부질없게 보일 수 있고, 나의 어떤 기분을 그 일을 대하는 감정을 부정적이게 결정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도 내가 결정하고 그것이 나의 어떤 전체적인 일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일을 하든 효율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일을 시작했나? 라는 생각이 들 때 꼭 한번 제 얘기를 상기시켜서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으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개인적인 루틴 때 제가 저와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어떻게 기록해 왔는지를 짧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. 그럼 안녕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네, 제가 혼자서 개인적인 루틴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갖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대화의 시간을
어떻게 보내는지를 약간 엿볼 수 있는 저의 기록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우선 제가 이제 아이패드로 항상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곤 하는데,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어플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.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 보이시는 이 메모, 아이폰 메모 어플이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폴더가 여러 개가 있죠. 이렇게 인생 목표, 뭐 글쓰기 모음, 말씀, 컨텐츠 기획, 나은 책방, 뭐 업무나 커리어에 대한 것, 나 스스로에 대한 것들, 그리고 데일리 리포트, 뭐 웨딩 과정, 뭐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때,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등등 굉장히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각각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그 관련된 내용들이 생각날 때마다 혼자만의 시간에 적었던 그런 글들이 있고요. 이렇게 글쓰기 모음 이런 거에도 이렇게 쭉 카테고리별로 제가 생각이 나는 그런 사색의 시간에 이렇게 하나씩 쭉 적어본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이 마구마구 솟구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키보드로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메모를 하고요. 조금 더 창의적인 메모를 기록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저는 이 플로우라는 어플을 사용하거든요. 이게 이제 몰스킨에서 만든 어플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메모 어플인데 조금은 아날로그적인 그 느낌을 좀 살린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 놨어요. 뭐 공부, 스터디하는 거,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, 그리고 일상의 어떤 저의 생활과 삶을 좀 관리할 때, 매니지먼트 할 때, 그리고 이제 말씀 들을 때,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할 때, 컨텐츠 자체를 기획할 때, 뭐 돈에 대한 걸 관리하거나, 뭐 책을 리뷰하거나, 이게 카테고리가 있는데, 아까 그 아이폰 기본 메모 어플이랑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게, 이렇게 보시면은 좀 자유롭게 뭐 매핑을 하면서 메모를 한다거나, 좀, 직접 손글씨로 메모하면서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, 그럴 때 이제 이 어플을 사용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산발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메모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일상을 좀 저 스스로 이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. 아까 위에서 보신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삶을 놓고 크게 큰 방향을 설정하는 거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신앙, 뭐 사랑, 뭐 건강, 일, 뭐 돈 등의 이렇게 다양한 삶에서 생각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 있잖아요. 이걸 내가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이냐, 뭐 요거를 좀 담아놓은 그런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막연히 생각이 떠오를 때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해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놓치게 되더라고요. 특히 삶에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. 이렇게 관계에 대한 거, 뭐 건강에 대한 거, 나의 일에 대한 거, 뭐 등등 어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지향점이나 나의 태도를 내가 결정한 대로가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살게 될 수가 있어서 저는 꼭 이 지표를 자주 이제 점검하는 편이고 그 지표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다이어리 중에서 이제 자주 쓰는 거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클리로 이렇게 캘린더를 넣어놓고 매일매일 제가 하는 하루를 좀 돌아보고 계획하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주에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놓치지 않고 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일정이
있는 것들이 많을 때는 또 많게 쓰지만 없을 때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중요한 일정들 위주로.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매일이 아니라 좀 놓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항상 매일 체크해서 기록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쭉 있죠. 그래서 이게 아까 큰 지표를 잡았다면은 어쨌든 그 지표대로 항목별로 내가 잘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시간을 잘 지불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하루하루를 점검하기에는 이렇게 주간 단위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간에 직접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위클리 플래너를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월간으로도 큰 이렇게 한 달을 살펴보는 용도로도 이렇게 월간 플래너도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그 월에 내가 그 달에 하고 싶은 목표나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기록해 놓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운동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, 이렇게 어떤 체계적인 기록을 할 때도 있지만, 감정이 막 솟구치거나 새로운 영감, 내가 삶에 대한 어떤 사색의 결과로 이런저런 막 아이디어나 생각들, 뭐 깨달음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좀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는 이런 줄노트 상에서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. 이건 이제 뭐 고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요 기록은 이제 제가 이제 그때그때 뭐 오늘의 고민 뭐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것들을 뭐 이렇게 생각날 때 기록해보고 뭐 수많은 강의와 뭐 구인 공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어떤 스스로의 질문들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 고민을 이제 직접 현실화하고 시각화해서 답을 찾으려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좀 기억하고 싶은 일정이 있을 때도 그런 거를 기억하면서 돌아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저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기록해서 쓰고 있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개인 관계를 활용하고 계신지 그 비법이나 그 요령이 있으시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 그런 게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제 방법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